다음 순서로는 의사의 삶 밖에서 들여다보니라는 주제로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님께서 강의해 주실 예정입니다. 조동찬 기자님께서는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뒤 한양대학교 병원에서 신경외과 전문의와 의학박사 과정을 마치셨습니다. 현재는 SBS 의학 전문 기자로 활동하고 계시며 한국방송대상, 민주언론상, 한국기자상, 한국환자단체 언론인상, 대한민국 과학기자상 등을 수상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저 화면은 젊은 조동찬이 수술하는 장면입니다. 제가 수술방 치프 때고요. 크로닉 서브듀랄 헤마토마 버울 트래피네이션 하는 건데 이때만 해도 이렇게 기자 일할 줄 아예 생각도 안 했어요. 네, 저건 제가 이제 군의관 할 때인데, 군의관이 38개월이죠. 저는 그때 공중보건의에 떨어졌다는 표현은 제 모든 신체적 결함을 샅샅이 뒤져서 공중보건의에 가고 싶었는데, 육군 대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뭐냐면, 지금은 어떤 생각이냐면, 이렇게 군복무를 1년씩 좀 나눴었으면 좋겠다. 너무 좋았어요. 네, 너무 좋았어요, 진짜. 그래서 저거를 저 때 1년 하고, 그리고 40대 때 1년 하고, 50대 때 이렇게 1년 하면 내 인생이 이렇게 얼마나 그 중간중간에 쉬는 포인트, 막 이런 게 있었을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SBS 기자가 합격되고 난 다음에 같이 일하던 의국원들하고 찍은 거예요. 제가 펠로우 때인데. 그때 이제 조금 난관이 뭐였냐면,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SBS 카메라 테스트로 들어왔어요. 뭐 시험 봐서 들어온 게 아니라 카메라 테스트로 들어왔어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제 그 카메라 테스트를 월요일날 평일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단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저 SBS 기자 시험 보러 가겠습니다 말씀드릴 수 없잖아요, 교수님한테. 그래서 제가 한 게 지방에서 제 친한 친구가 결혼을 합니다. 월요일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저 그때 펠로우 할 때 토요일, 일요일 다 당직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트라우마틱 ICH 나온 사람 전부 다 제가 가서 했을 때요. 그런데 그래, 월요일에 친구 결혼식 갔다 와. 근데 교수님이 날카로운 질문하셨어요. 근데 평일에 월요일은 좀 이상하다? 제 기지를 발휘했죠. 날짜를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날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 됐어요. 되면 아까 이제 우리 조 변호사님은 그 교수님께서 뭐였죠? 사이렌텍토미 하시는 교수님이라고 했냐? 동찬아 잘 부탁해, 이런 말씀을 들으셨겠죠? 저는 됐다, 이제 그만두겠다라고 말씀드리니까 그때 주임 교수님께서 한동안 점심시간에 딱 하시더니 들어오셨어요. 의국으로, 제가 있는 방으로. 술이 잔뜩 취하셔서.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시면,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라 이놈아. 제가 들은 말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동찬아 잘 부탁한다 그런 게 아니라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라가 제가 마지막. 이렇게요. 이게 뭐냐면, 제가 어쨌든 카메라 테스트로 합격했지만 라디오국에서도 저를 써먹고 싶겠죠. 그래서 이제 라디오 방송을 쭉 녹음을 했어요. 네, 담당 CP가 딱 모시더니 처음에 하시는 말씀이, 조동찬 씨, 오디오가 방송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녹음한 게 아예 방송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영어로 오디션 본 게 아니라요. 우리말로 오디션 봤는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장담하지 마세요. 막상 닥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 아나운서 당시 실장님이 신용철 선배였는데 저한테 이렇게 딱 오더니 몇 가지 발음을 시키세요. 그래서 몇 가지 발음을 했더니 밖에다 대고, 밖에 이제 PD님들이 있었죠. 야, 누가 동찬이 혀 짤 때? 저를 딱 보더니, 동찬아 너 혀 안 짧어 하는 영상이에요. 근데 이제 뭐냐면 제가 스 발음이 잘 안 돼요. 근데 저희 회사가 SBS잖아요. 그리고
제 이름이 또 조동찬이야. 찬이 되게 어려웠고, 저 지금도 어려운 게 저희 뉴스 마지막에 SBS 조동찬입니다가 너무 어려워요. 아무튼 이런 고난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제가 지난번에 코너할 때 하는 건데, 기자가 뭐 딱 화면에 등장하면 나머지 것들 다 해주는 사람이 있겠지 생각하시잖아요. 물론 이거 카메라 찍어주시는 분 있고 CG 만들어주시는 분 있고 그렇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기획하고 구상하고 섭외하고 하는 거 전부 다 기자가 합니다. 전부 다 기자가 합니다. 그리고 편집하는 과정에서 이 그림 쓸까 저 그림 쓸까 뭐 할까 전부 다 기자가 합니다. 제가 기자업을 그만둬야겠다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가 체력이 안 돼. 제가 언제까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지. 예를 들면 이거 이 테이블 있잖아요. 요거를 나르는 것까지도 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방송에 나오면 뭐 재밌긴 한데 이렇게 막 인상 막 팍팍 쓰고 하는 것들이 캡처당해서 막 하는 것들도 있고요. 자, 그런데 요거를 조금 보여드릴게요. 제가 가장 인상이 남는 거는 이거 자막이 나오니까 되네요. 하고 막 하는데 워낙 좋아하는 웃음을 막 한박 웃음을 짓는 거야. 콜록콜록 하셔야 돼. 오, 그렇지. 이게 어떤 거냐면 2020년에 전공의 선생님들이 그때도 그 당시에는 공공의대를 지어서 공공병원 짓고 의대 뭐 400명 하겠다 이런 걸로 막 했었잖아요. 근데 전공의 선생님들이 나오셨다가 응급실 중환자실은 들어가시겠다고 했어요. 그때 서울대 전공의 선생님 대표가 저한테 그것 좀 취재해달라고 해서 제가 갔어요. 가서 평상시대로 선생님이 진료하시고 저는 뒤에서 찍겠다라고 했어요. 그분이 이제 내과 2년차 선생님이었는데 익스투베이션을 하는 거예요. 인공호흡기 달고 있는 환자를 익스투베이션 하면 환자 막 기침 막 하게 해야 되잖아요. 막 콜록콜록 하세요. 콜록콜록 하세요. 환자분 콜록콜록 하세요. 환자가 콜록콜록을 잘하니까 한박 웃음이 빵빵빵빵 터지는 거예요. 하하하하하하. 우리가 8시 뉴스가 1초당 100만 원 정도 값어치거든요. 그래서 교수님들 막 14초 써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제가 너무 애석하게도 12초밖에 못 써드리는 거예요. 그 200만 원짜리라서 2초가. 근데 그 하하하하하 한 6초 정도를 600만 원을 제가 썼어요. 왜냐면 너무 좋아서. 제가 그냥 너무 좋더라고요. 환자가 익스투베이션 하는데 콜록콜록을 잘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 젊은 의사의 모습이 너무 좋았고요. 그 방송을 보고 저희 동료 기자들이 저에게 카톡을 보내왔어요. 선배, 오늘 기사 너무 좋았어요. 너무 생생했어요. 자, 저 이렇게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받았어요. 진짜. 여러분도 재밌었던 거 뭐냐면,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이런 일을 하셨으면 좋겠는 게 있는데요. 이 보톡스가 이 바이오의 하나잖아요. 보톡스가 이제 분자 구조가 7개입니다. 안에 4개, 그리고 바깥에 3개인데, 엘러간, 첫 번째 주였던 엘러간은 이거를 그냥 통째로 다 썼어요. 그런데 두 번째 주자, 독일이, 독일 회사가 이제 이거를 더 엘러간을 앞질렀는데, 그게 뭐냐면 이 서피스의 3개의 단백질을 끊어낸 거예요. 그 장본인이 이 포레버트입니다. 제가 3박 4일 일정으로 이분을 직접 만나러 갔어요. 만나러 갔는데도 이제 막 고초가 있었어요. 왜냐면 그 전날 여기 있는 회사분들하고 이제 막 여차저차 그때 막 영어 잘 못하고 하다 보니까 술을 잘못 시켜서 술이 많이 나왔고 또 그걸 남기는 게 아니잖아요, 술은. 그래서 그걸 다 마시다 보니 뭐 이렇게 막 취했는데 아침 8시에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 때문에 왔으니까 저는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쪽 직원분은 저만큼 절박함이 없었나 봐요. 통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나 이분 보러 왔는데 연락은 안 되고 그래서 호텔을 막 배회하고 있는데 저분이 저를 딱 하더니 너 한국에서 온 기자냐? 딱 하더라고요. 나야. 그랬더니 그래? 우리 직원이 연락이 안 되는데 너 괜찮다면 너 나랑 그냥 인터뷰할래?
그래서 뭐냐면 원래는 1시간이 예정돼 있었는데 딱 1시간만 허락해 줬는데 3시간 동안 했어요.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사실 회사 차원에서는 비밀이라서 말하지 않아야 되는 것도 되게 많이 말해줬어요. 그런데 뭐냐면 제가 기자일하면서 이분의 이거를 들으면서 저의 모든 게 업그레이드 되는 거를 느꼈어요. 그러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때는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다 학교 정도로 생각을 못할 때라서 우리 한양 의대생들이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직접 가서, 여기 가서 이거 봤으면 좋겠다. 저기에 삼성과 LG전자라고 제가 적어놨잖아요. 제가 적은 게 아니라요. 이 프레버트 박사가 한 말입니다. 저걸 자르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저거 자르는 거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했더니 그거는 논문에 다 나와 있어요. 제가 쓴 논문도 아니에요. 저거 자르면 어쨌든 이게 타겟팅 좋아지고 그 다음에 안티바디 덜 생긴다는 논문에 다 나와서 저거 자르기만 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저거를 자르는 게 반도체 공정과 되게 유사하대요. 그래서 1996년도인지 97년도인지 그때 한국에 와서 삼성전자 찾아가서 우리 같이 해볼래? 그랬더니 삼성전자가 아유 우리 전자회사요. 바이오회사 아니고요. 그래서 또 LG전자 갔더니 똑같이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저 프레버트는 저거를 독일에서 구현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얘기해요. 역으로 우리가 저런 준비가 돼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지금 우리 다국적 제약사가 있었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그래서 그랬고요. 또 하나 제가 기자하면서 요거는 제가 미국 2018년도에 미국 연수 1년 갔었는데 하버드 의대고요. 저 가운데 있는 애가 당시에 하버드 의대 류마티내과 교수였고요. 얘는 제 고등학교 때 친구인데 MIT 공대 교수입니다. 이 녀석은 제가 좀 단속을 하고 있어요. 얘가 막 네이처 사이언스에 맨날 내요. 그것도 이번에는 표지, 앞표지, 뒷표지를 장식했어요. 그리고 제가 저놈한테 찾아갔죠. 네가 노벨상을 받는 거 싫어. 내가 뭐가 좋겠어요? 셋만 나지. 근데 다만 네가 노벨상을 받게 된다면 우리 SBS 스튜디오로 제가 끌어당겨야 되잖아요. 그러려고 간 거예요. 갔어. 보자. 일단 봐. 하는데 놀라웠어요. 뭐냐면 뭐 하고 있니? 뭐 하는데 한 사람이 그러는 거야. 저는 마그네슘을 볼 줄 알아요. 마그네슘 뭘 보니? 했더니 저 기자님, 저한테도 너는 신경외과 의사니까 잘 알겠지만, 근데 전 사실 그냥 끄덕이긴 했지만 저는 모르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신체별로 마그네슘의 농도가 다 고유 농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의 사람마다 마그네슘 농도가 다 있는 것들을 일단 마그네슘 지도를 하고요. 어떤 병변이 생겼을 때 그 마그네슘 지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저는 측정하고 싶어요. 와우. 또 하나, 그때는 이제 뭐냐면 MIT 공대하고 하버드 의대 팀이 같이 연구하는 거기도 제가 갔어요. 뭐라고 있냐면, 알았습니다. 우리가 암이 기존의 항암제를 이제 밖에서 주면 다 암세포가 죽으니까 임상시험에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한테 직접 줬을 때 이게 효과는 안 나타나고 사이드가 많이 나니까 이게 다 사장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주요 원인이 이 음력에 전하가 갖고 있는 암세포는 음세력이 센 거예요. 그런데 이놈이 와가지고 음세력이 세니까 이게 밀려나고 정상세포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암세포는 안 죽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우리 현대의학이 해결하려고 했던 게 벡터를 사용하려고 했던 거죠. 대표적으로 아데노바이러스도 한 거고요. 거기다 넣어가지고 항암제 넣어서 그쪽으로 직접 가게 하거나 아니면 잘게 부수거나 그게 나노파티클이죠. 예? 처음에 했는데 지금 둘 다 막 논문으로 나온 거 있지만 이게 애매모호하고 이래요. 근데 이 팀은 그런 걸 해서 니네 신체의 고유한 이런 음력을 좀 지도를 만들어 줘봐. 그래서 그걸 잘 감지하는 걸 하면 암 초기 우리가 이걸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다가 그러니까 암세포에다 때려놓고 하고 해서 음전화를 확 낮추면 하고 있을까? 이런 걸 하더라고요. 이때 드는 생각도 뭐였냐면
이제는 제가 좀 약간 좀 글로벌화가, 아니, 이게 다학교적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국내 의대생들이, 이런 거 한번 왔으면 좋겠다. 방학 때든 언제든. 와서 직접 보면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고요. 시간 때문에, 제가 시간이 얼마 남았죠? 아직 좀 남았나요? 15분 정도 남았나요? 이거는, 왜냐면 제가 마지막 2장 슬라이드가 10분이 걸리기 때문에, 암젠이라는 회사인데 싱가포르에 갔었어요. 근데 아까 그 김치원 선생님이 그랬지만, 파이자, 동양, 아시아 퍼시픽, 디렉터가 서울대 이동수 선생님이었던 MD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머크 있죠? 우리 MSD라고 하는 머크의 아시아 퍼시픽 싱가포르 디렉터도 그건 약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최고 디렉터가 되는 것이 다른 경영을 한 사람들과 이렇게 경쟁해야 되는 건 맞지만 의사, 약사라고 해서 안 됐던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저는 부딪혀보기 전에 미리 하면 그것 자체가 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뭔가를 딱 해놓고 저는 그냥 무조건 가야지. 가고 난 다음에 알지 안 가본 길을 어떻게 알아요. 아무튼 근데 이 암젠이라는 회사는 저렇게 보면 어마어마한 매출액이죠. 저 당시에는 4개의 약 갖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전 세계에서 막 매출하는 거예요. 저 바이오 공정을 한국인들한테는 처음으로 공개했어요. 근데 기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공무원님들, 한국 교수님들 정말로 공개해달라고 그랬는데 여기 싱가포르 디렉터가 막 반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암젠 코리아의 전무가 미국 본사에게 한국 기자 중에서 카메라 테스트에 성공한 기자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아니, 안 믿으시니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안 믿으시니까. 그래서 들어갔는데요. 제가 직접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바이오 회사와 이런 게 관련된 그냥 좋은 기사도 썼지만 바이오 기사와 바이오 대기업과 이렇게 척을 지고 엄청나게 법정 싸움을 했던 그런 기사도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목숨 걸고 취재해야 돼요. 목숨 걸고 이렇게 물어보고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들었던 것들이 저기 공장 현장에서 그냥 뭐죠? 이게 이렇게 꿈꾸던 세상 막 현실로 보이는 듯한. 그래서 이 나중에 이제 여기에 바이오에서는 그 수분의 습도와 온도와 이런 건 자기장 들어가고 이게 딱 걸어주고 이런 것들이 모든 게 특허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세팅돼 있고 그리고 그게 마지막에 걸러지는 것조차도 어떻게 거르는 거가 이게 왜냐면 이제 바이오는 키워야 되는데 키우는 거는 위험한 요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걸러내느냐도 한눈으로 볼 수 있었어요. 이때도 생각이 들었죠. 우리의 학생들이 그리고 혹은 우리의 레지던트 선생님들이라도 이런 데 가는 기회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자, 의사들이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의대 증원을 해야 된다. 여러 말이 있었지만 저는 이 말은 정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료비 측면에서 따졌을 때 뭘 먼저 생각해야 되냐면 국민이 내는 의료비가 비싼가 싼가가 1번이고요. 국민이 받는 의료 수준이 높은가 낮은가 이게 2번입니다. 실은 저는 2번이 먼저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봐서는 1번이 먼저라고 합니다. 어쨌든 국민이 내는 의료비가 많은지 적은지를 보고 국민이 받는 의료 서비스가 좋은지 나쁜지를 봐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의사소득을 따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국민의 내는 의료비가 낮은데 의료 서비스가 높으면 의사들이 돈 많이 버는 거 무슨 상관입니까? 그게? 그렇죠?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데 내가 내는 돈은 열나 많은데 받는 서비스가 낮아. 그런데 의사소득이 별로 안 벌어. 의사소득가 별로 안 버니까 내가 돈 많이 내고 의료 서비스 그지 같은 거 받아도 괜찮아. 의사들도 못 사니까. 이런 위로가 됩니까? 잘못된 방식입니다. 순서가. 그런 방식은 되게 잘못됩니다. 의사의 소득을 따지는 건 저기예요. 국민이 돈 많이 내는데 서비스가 낮아. 그런데 거기서 의사가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있을까? 그때는 따져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의 소득 갖고, 의사들의 소득 갖고 국민들이 따지시는 건 그건 받아들여야 됩니다. 혹시 내가 과도하게 월급 받는 것 때문에 국민이 돈 많이 내고 적게 서비스 받는가? 그건 먼저 따져야 되지만, 근데 현재 우리나라는 GDP 대비 OECD 평균 이하입니다. 국민이 내는 의료비가. 그리고 받는 서비스는 뭐 제가 두말할 필요가 없고요. 그렇게 하는 거는 잘못된 거고요. 제가 빨리 끝내야 되나요? 5분? 이거 그러네. 자, 요거 할게요. 요런 훌륭한 기사가 주간 조동찬 SBS. 이거 해야 됩니다. 구독하셔야 돼요. 이게 로그인을 하셔야 돼요. 회사 방침으로. 근데 제가 나이가 먹었다고 이제 카메라 테스트로 선발된 인원이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밖에 기회를 안 줘요. 자, 제가 병원 밖에서 의사들의 받던 상, 뭐 기자로서 본 것도 있지만 가장 저에게 강렬했던 건 보호자로서 봤던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2011년에 폐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는데 8개월 만에 말기 판정, 뭐 그럴 수 있죠. 네. 건강검진, 그래서 저 엑셀을 제가 다시 봤는데 제 눈에도 보이는데 건강검진이라는 이런 거에 빠르게 진행되는 거에서는 뭐 놓칠 수 있다는 것. 저희 아버지가 5개 대학병원을 갔습니다. 노원을지, 서울대병원, 삼성병원, 한양대병원, 서울대병원. 노원을지 병원은 이제 저희 아버지가 사시는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인데 저기서 이제 이게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이밸류에이션해서 어떤 처치법을 할까는 조금 더 상급병원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선생님의 말씀이 있어서 저희 집에서 가장 가까운 서울대병원을 갔습니다. 근데 이제 뭐 서울대병원 여러분들은 그렇게 뭐 환자 보호자로서 입원하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환자 보호자로서 가면 너무 이게 쉽지 않아요. 막 하고 막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 제 1년 후배가 삼성병원의 혈종내과 펠로우로 있었어요. 그래서 걔가 형 그렇게 막 하지 말고 내가 여기 있으니까 그냥 삼성병원으로 옮겨. 그리고 나한테 다 물어보면 되잖아. 그 말에 혹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진짜로 어떤 위기가 되면 막 이렇게 무슨 명이 이게 따지는 게 아니라 딱 붙잡아주는 손. 형 일로 와. 나한테 와. 그러니까 계속 덥석 붙잡고 삼성으로 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OPD로 이게 치료가 되는데 폐렴이 생기면 입원이 필요한데 이게 입원할 수가 없으니까 삼성병원에서는. 그래서 그런 폐렴이 됐을 때 입원 병실 찾기 위해서 한양대병원에 한 2번 정도 입원하셨던 것 같고 마지막 서울성모 호스피스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물론 그 당시에는 일주일 후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아버지한테 이것 중에 어느 병원이 가장 나빴나? 어느 병원이 가장 좋았나? 제 예상은 뭐냐면 가장 좋은 병원은 한양대병원이겠죠. 간호사 선생님, 레지던트, 그다음에 교수님 전부 다 제가 아는 지인이니까. 그리고 이제 가장 나쁜 병원은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공교롭게도 제 후배가 손 내밀어서 간 삼성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 여러 가지가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여기 스쿼머스셀 칼시노마인데 이 사이즈가 크니까 이거를 케모하고 이 RT로 줄여서 수술하기로 플랜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마지막으로 이제 사이즈 적어서 이렇게 할 때 그 당시에 교과서적으로는 체스트 CT 이넷을 찍는데요. 지금도 그런가요? 그래서 혈종내과 교수님이 체스트 CT 이넷에 네가티브니까 오케이 해가지고 수술 해가지고 날짜 잡고서 다음날 아침에 수술 받으려고 오늘 저녁에 입원하셨어요. 근데 흉배과 교수님이 딱 전화가 주셨어요. 누구누구 혹시 보자, 뭐 하면서, 예. 이거는 좀 그렇긴 한데 나는 PET-CT를 꼭 찍어야 돼. 예.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네, 교수님 찍으시죠. 근데 한 번 찍었으니까 이번째는 보험이 안 돼. 그냥 잡이다. 그리고 예, 알겠습니다. 해서 찍었어요. 근데 거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PET-CT에서는 림프노드 포지티브로 나왔어요. 그래서 수술을 안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혈종내과 교수님과 흉배과 교수님이 격한 논쟁을 벌이셨어요. 저한테는 혈종내과 교수님은 야 동찬아, 그 false positive가 많이 나오는 PET-CT를 왜 하셔서 수술을 마땅한 환자를 저렇게 안 하시는 흉부학과 교수님은 당장 네가 기사를 써야 될 만큼 그런 거 아니니? 교수님은 이게 엑스퍼트의 오피니언이다. 이게 현재 교과서로 저기 하진 않지만 나의 환자로서는 난 그랬다. 이게 내가 어떤 이득을 취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내가 살아온 길, 나의 전문성으로는 여기서 포지티브가 나오면 나는 예후가 좋지 않아서 그랬던 거야. 그래서 3일 동안 그냥 입원하셨어요. 그런데 두 교수님이 이제 저겠죠. 그러면 소노로 가이디드 해가지고 바이옵시 하자. 결판 내자 했는데 거기서 포지티브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교과서 진료가 엑스퍼트 오피니언을 이제 저희 아버지, 아주 극소수의 사례가 저희 아버지였는데, 그때, 그러니까 저는 너무 서운하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가장 나빴던 병원을 서울대병원이라고 해요. 왜요? 그랬더니, 너무 잘해주시고 했는데, 서울대병원 전공의 선생님들이 간호사 선생님들이 너무 힘든 상태에서, 지친 상태에서 오시더래요. 그러니까 환자는 그게 부담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우시면 이거 내 자리라도 이렇게 물이라도 드리고 싶은 거야. 여기서 쉬었다 가라고. 그러니까 너무 전공의 선생님들과 간호사 선생님, 모든 의료인이 힘들면 안 된다는 걸 저 그때 처음 알았어. 의료인이 힘들면 환자들은 그걸 그대로 부담으로 느끼구나. 가장 좋은 병원, 이게 삼성이 됐어요. 제가 여기서 이제 확 아버지 브레인 메타 안 됐는데 그랬어요. 왜요? 그랬더니 그날이었어요. 3일째 소노 바이옵시로 이 암이 돼서 이제 집에 가셔야 되는 날, 그 선생님이 그러셨대요. 레전드 선생님이 있죠. 아버님은 이게 항암제를 방사선 치료로 써서 이건 잘 들어서 사이즈가 줄어서 치료가 잘 된 것처럼 보이지만 림프절로 전이가 돼서, 항암제가 안 들어서 림프절로 전이가 돼서 실은 더 악화된 거다. 그래서 수술을 못 해드리는 거다. 안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 아버지, 절박했던 저희 아버지는 캐모는 안 듣지만 RT가 듣네 라고 오해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예약도 안 하고 그날 오후에 당일 진료로 방사선 종양과를 찾아갑니다. 딱 찾아가서 방사선 종양과 선생님이 차트를 열어보시면 어떨까요? 뭐 뻔하죠. 보통 그렇죠. 예, 그냥 가세요 집에, 다음 환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묘사하신 겁니다. 선생님이 계속 뭘 꺼내더래요. 서적에서 뭘 꺼내 막 한참을 보시더니, 그리고 컴퓨터에서 뭘 막 찾으시더래요. 보니까 논문 같더래요. 그렇게 1시간 찾으시고 저희 아버지를 돌아서서 논문 구석탱이, 아주 허접한 논문이라도 아버님 상태에서 내 치료가 듣는다면 저 해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없네요. 그걸 듣고 저희 아버지는 집에 오실 수 있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도저히 병원을 못 다녀겠는데, 저도
그 아버지의 얘기를 듣고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희 아버지의 결과는 뭐 일주일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떤 삶과 죽음에 있어서 어떤 환자와 같이 있어주는 것, 그거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돈으로 도저히 환산할 수 없는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 저도 뭐냐면 저희 아버지도 말씀 못 드렸지만 너무 감사하다고 그분께 말씀드리고 싶지만 참아만 못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어떤 환자에게는 상처가 많으시겠죠. 그런데 이렇게 그 감사함을 가지고 돌아가신 분이 있고, 그 아들은 그 감사함을 계속 마음에 새기면서 이런 자리에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밖에서 본 의사의 삶은 쉽지는 않고, 그리고 더 어려워져 보이고, 그리고 너무 사실 돈으로만 모든 게 이게 막 되는 그런 거라서 막 어떻게 뭘 한마디로 말씀드리긴 너무 어렵지만, 제가 기자로서 봤을 때의 최고의 밖에서 본 의사의 가치는 그렇다. 여러분들이 환자들의 저런 순간에, 그러니까 콜록콜록 하는 순간에 기뻐하고 죽어가는 환자에게 같이 시간을 고민해 주는 게 어마어마하게 높게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부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광고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또래의 기자들과 얘기하는 것도 좋습니다. 설레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동세대의 기자들과 서운하고 척을 지고 있지만, 이거는 저는 일시적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이런 때묻지 않은 뭔가 가능성 있고 막 뭔가가 막 하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 세대의 기자들에게도 저는 느끼고 있어서, 그런 분들 너무 너무 서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떤 시간이 필요한 일이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말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병원에 있을수록 잊어버려가기 되게 쉬워지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잘못된 의료정책의 피해자는 바로 국민 여러분입니다.